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각 버전별로 이런 이제 스포트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약간 좀 잘못되게 나온다. 스포트 한다고 했는데 뭐 파이어폭스 3 MI에서는 나오는데 크롬 24에서는 잘 안 된다. 그거죠. 그렇게 해서 OTM의 제품에 30가 있으니까 그 30를 가지고 찾아보시면은 웬만한 것들은 다 되는 그런 컴플라이언트한 것들을 두고 있고요. 지금 여기서 뭐 마이 베이시스 트리니다드 컴포넌트다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바 EE5의 표준이 JSF가 되고요. 그 JSF 위에 오라클이 만들어서 레퍼런스 임플리멘테이션이라고 만들어 놓은 게 트리니다드입니다. 그래서 베이시스의 부현체, 컴포넌트 부현체, 마이 베이시스의 트리니다드의 오라클이 이제 이렇게 넣었어요. 그래서 얘들은 JSF의 베이스를 해서 트리니다드를 만들었고 이 트리니다드를 익스텐드해서 또 확장을 해서 ADF 베이시스의 리치 컴포넌트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코딩을 하시다 보면은 JSF 1.2 API도 보실 필요가 있고 하시다 보면 트리니다드 API도 보실 필요가 있고요. 트리니다드 태그도 있을 뿐만 아니라 ADF 베이시스 태그도 있죠. 그 다음에 ADF에서는 이제 API들이 이제 많이 나뉘입니다. 방금 그것들 한 군데 JSF와 트리니다드는 한 군데 API 다 있지만은 아까 보여드렸던 오라클 레퍼런스 매뉴얼 API 찾아가 보시면은 ADF 모델, ADF 컨트롤러, 베이시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API 이런 것들이 다 있고 어느 순간 뭐 필요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매뉴얼들을 찾아서 점점 더 세상이 복잡해지다 보면 살기가 힘들죠. 볼 게 많아집니다. 그러면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만들어서 이게 있다. 그래서 드래그 앤 드랍 이런 것들을 넣었다 하는데 나중에 JSF2의 인프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요약을 해놨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거 말고는 특히 지금 이 부분에서는 딱히 뭐 별로 할 게 없겠습니다. ADF에서 대부분 처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도록 하고 실습이 없으니까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습을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거 JSF 인트로. 그래서 얘가 지금 아까 보셨다시피 뭘 했냐 하면은 이렇게 만드는 거죠. 제일 먼저 여기까지 만들어 주거든요. 폼을 하나를. 그렇죠? 네, 만들어 주니까 요거 다음에 이미 많이 해보셨을 걸로 압니다. 해보셨을 걸로 알기 때문에 블랭크 페이지에 이렇게 해서 만들면 여기다가 방금 그 페이지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여기에 이제 다 있긴 하지만 찾기가 힘들어서 저는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패널 스트레치 레이아웃을 주고 요 안에는 이게 이제 레이아웃을 구성하는 애이기 때문에 탑, 스타트, 센터, 엔드 이런 베이시스를 놓은 자리가 있어요. 리전이라고 그래야 되나? 어떤 리전을 필요 없으니까 이런 거 이렇게 해버리시면 없애면 센터만 쫙 펼쳐져서 나오는 애가 되는 거죠. 다시 보고 싶다 하면은 바텀에 내가 뭐에 넣을 게 있다 이러면은 여기 스트럭처 페인에 바텀이 있거든요. 회사표로 된 거. 이거를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거나 요 밑에 패널 스트레치를 들어서 빼시 여기서 바텀 처리하면 다시 얘가 활성화되죠. 이렇게 갖다 끼워 넣으십니다. 그래서 얘를 지우고 요거 밑에다가 패널 폼을 갖다 넣으면 돼요. 패널 폼을 여기다 갖다 놓고 그 다음 패널 폼 안에
인풋 텍스트를 갖다 놓고 여기 보시면은 얘는 ADF 베이시스에 있는 그래서 AF 땡땡 인풋 텍스트고 얘는 H 땡땡 맞나? H 땡땡이에요. 그래서 태그 라이브러리가 틀리죠. 자바 표준, JS에서 표준이 돼요. 그래서 넣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뭘 넣나요? 인풋 데이터를 넣는데요. 인풋 데이터를 여기다 넣고 인풋 데이터가 푸터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이렇게 당기시면 돼요. 당기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보고 뺏겨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만들면 밑에 인풋 텍스트가 또 하나 더 있네요. 인풋 텍스트를 잡아다가 여기다 갖다 놓기가 좀 어디다 가야 되고 아까처럼 푸터에 갔다 이렇게 힘들면은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인풋 텍스트를 칼럼을 어피어런스에 로우 개수를 쉽게 이렇게 하면 늘어나죠. 늘어나서 큰 놈이 되는 것이죠. 근데 크고 그 다음에 사이즈가 좀 작으니까 칼럼은 이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그 다음에 여기다가 버튼을 넣고 버튼을 이렇게 했는데 버튼을 넣고 그 다음에 이거 좀 힘들어. 이거 나는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인풋 텍스트하고 인풋 데이터가 있는데 얘들을 한 줄로 넣고 싶다. 그렇게 하면은 여기다가 패널 그룹 레이아웃이라는 거를 여기다 갖다 놓고요. 이거 두 개를 여기다가 갖다 놓습니다. 갖다 놓고 패널 그룹을 커스터마이즈 커먼에서 레이아웃을 오리젠탈 그러면은 옆으로 가죠. 이렇게 해서 UI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내고 마지막에 버튼이 있었는데 이 버튼을 얘가 지금 버튼이 요 밑에까지 이렇게 해야지 나오고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디자인 타임에 렌더러가 디자인 타임, JDeveloper에서 디자인 타임에서 얘가 너무 길어가지고 지금 인풋 텍스트가 너무 길어가지고 이렇게 안 나오는 건데 꼭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요 인풋 텍스트가 하나의 스크롤업을 한 이런 곳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패널 그룹 레이아웃을 다시 여기다가 갖다 놓고 이거를 여기다 갖다 놓고 패널 레이아웃을 커먼에서 레이아웃을 스크롤 하면은 이게 나오죠. 그러면은 얘 자체가 스크롤링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레이아웃을 만듭니다. 어쨌든 뭐 그건 좀 이따가 내가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커맨드 버튼에다가 아까 보였을 때 이 커맨드 버튼을 했을 때 어떤 빈을 실행을 시키고 싶다는 거거든요. 실행을 했을 때 어떤 메소드를 그래서 이 커맨드 버튼에 보시면은 비헤이비어에 어떤 동작은 전부 다 여기 있습니다. 비헤이비어에 액션이나 액션 리스너의 차이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액션 리스너에 여기 있는 요 메소드를 실행하겠다라는 겁니다. 요 메소드는 잘 보시면은 return 이 스트링이에요. 이 스트링이 뭐냐 하면은 내비게이션 패스라는 거죠. 버튼이나 링크에 대해서는 내비게이션 패스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이제 요 다이어그램을 그릴 거예요. 요 페이지에서 이렇게 갖다 놓고 그다음에 이렇게 갖다 놓고 여기서 이쪽으로
그렇게 하면은 여기서 어떤 요 안에 있는 요 페이지 안에 있는 어떤 메뉴를 링크를 클릭을 했을 때 아까 그 페이지처럼 보이죠. 요 페이지를 어떤 링크를 눌렀을 때 버튼을 눌렀을 때 그거에 나오는 아웃컴이 나오는 스트링이 untitled 1이면 이쪽으로 간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요 untitled 5에 있는 요 버튼에서 내가 요 메소드를 실행을 시키고 싶거든요. 근데 실행을 시켰는데 나는 딴 데로 가고 싶지가 않아. ADF 요 안에서. 이렇게 가고 싶지 않고 내 자신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스트링이 null이 나오면은 나 자신을 부탁한다. 다시. 그렇게 해서 요 액션을 여기다가 요 버튼에 해당하는 액션에다가 찾아서 B는 내가 선언을 해놨거든요. ADFC 컴피그에다가. 그래서 요 B 있는 액션을 하면은 여기 안에 있는 데이터를 만들고 나서 뭐 데이터 처리는 어떤지 하고 어쨌든 요 버튼을 누르면은 쭉 가서 요 메소드가 마지막에 ADF 라이프 사이클 중에서 마지막에 얘가 나옵니다. 그래서 OFM에서 하는 일을 보니 input 텍스트 2 뭐였죠? 저 큰 박스 텍스트 박스 값을 갖다가 없애고 뷰 루트를 찾아서 프린트 칠드런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린트 칠드런에 가보면은 루트를 찾아다가 이제 루트가 없을 때까지 계속 이제 도는 거고요. 그래서 있으면은 이렇게 이제 인덴테이션 두 가지 있고 허접하게 만들어서 그 컴포넌트 각각의 컴포넌트의 인포메이션을 이렇게 찍은 거죠. 그래서 클래스는 뭐고 클래스 네임은 뭐고 그 다음에 이게 UIX 밸류 이 UIX 밸류라는 게 잘 보시면은 get value UIX 밸류라는 인스턴스면은 get value라는 메소드가 있거든요. 이 UIX 밸류가 뭐냐 하면은 패키지가 ORG 아파치 마이테트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UI 컴포넌트들은 ADF에서는 트리니다드를 익스텐드를 했고 트리니다드는 JSF를 익스텐드를 했어요. 그래서 이 UIX 밸류 안에는 UIX 밸류라는 게 밸류라는 이름에서 나타내듯이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는 유저 인풋 유저가 초이스를 하든지 체크박스를 하든지 뭐 어쨌든 추저 데이터를 하든지 유저의 인풋에들은 전부 다 밸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안에서는 요 메소드 안에서는 이게 만약에 컴포넌트를 쭉쭉쭉 찾아 내려가다가 클래스 찍고 어떤 클래스인지 찍고 있으면 UIX 밸류면은 값도 찾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죽여버렸기 때문에 없어졌는데 이렇게 해서 얘가 실행이 그렇습니다. 나오면은 하고 같이 몰아서 하고 생략. 그래서 2-1번 실습 안 하신 분이라면 답 안 하실 거예요. 그렇죠? 다 해오신 분이라도 또 답 안 하실 거예요. 다 해왔다고 믿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나중에 좀 쓰여요. 제가 실습할 때 이거 해보셨죠? 이게 이렇게 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제가 이야기할게요. 실습할 때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배우라고 해요. 레이아웃 PPR 화면은 일단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라클 ADF를 그 블로그나 뭐 책이나 뭐 아키텍처 이런 거 보면은 ADF의 비즈니스 모델이 UI aware 비즈니스 모델이다.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비즈니스 서비스 하는 애가 ADF BC는 비즈니스에 필요한 UI 인터페이스를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있는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에로거이, 밸리데이션 이런 것들, 컨버팅 이런 것들을 UI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기본적으로 세팅할 수 있는 부분이 다 있어요. ADF BC에서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employees라는 테이블에 hire data라는 입사 일자라는 컬럼은 뭘로 나와야 될까요? 데이터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런 거를 비즈니스 서비스 안에다가 넣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값은 통신사니까 SKT, KTF, LGT 요 세 개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다라는 우리가 뻔히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UI 컴포넌트에서 유저 데이터를 넣을 때 통신사 칼럼에는 리스트 오브 밸류다 라는 거를 내가 선언을 해놓을 수가 있어요. 비즈니스 서비스 안에. 그렇게 해놓으면은 드래그 앤 드랍으로 데이터 컨트롤을 해서 땡기면은 그 비즈니스 서비스가 요구하는 그 인풋 컴포넌트가 자동으로 디폴트로 나오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이제 개발자 UI 만드는 사람들이 이걸 바꾸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UI, 그래서 ADF가 그런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저 리퀘어먼트를 게더링을 할 때 FD만 맨날 그려서 하지 말고 그 FD의 내용을 채우라는 겁니다. 채워서 각각 하나의 컴포넌트에 모든 체크박스든 뭐든 버튼이든 칼럼이든 여기에 들어오는 데이터는 어떠한 내용이며 어떠할 경우에 어떤 작업을 한다라는 것을 다 써놓고 보면은 비즈니스 서비스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보이고 그것들이 제대로 디자인이 되면은 UI에서는 익셉셔널한 케이스가 아니면은 드래그 앤 드랍만 하면 돼요.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UI는 지금 현재 있는 화면 5년 차세대 매년 5년 하는 걸 가지고 차세대 유저 리퀘어 달라 이러면은 지금 있는 화면 던져줘. 설명도 없이. 그쵸?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UI가 어떠한 비즈니스 리퀘어먼트를 수행해야 되는 데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UI를 먼저 그릴 때도 제대로 그려서 하기를 바라죠. 그래서 레이아웃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DF의 그런 수많은 컴포넌트들 중에서 여기 있는 수많은 컴포넌트, 이제 UI 보면 여기 나오죠. 그 컴포넌트들 중에서 레이아웃 컴포넌트가 있어요. 그쵸? 이 레이아웃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죠. 레이아웃 컴포넌트들은 다른 컴포넌트들을 정렬하는 데 사용한다. 당연한 말이고 페이지 작성은 레이아웃부터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레이아웃에는 레이아웃 컴포넌트들은 패시시라는 부분을 만들어 가지고 유저들이 넣을 수 있는 부분, 내가 이 컴포넌트를 만든 의도, 패널 보드 레이아웃이라는 것을 만들었을 때에 그 개발자가 그 컴포넌트를 만든 의도, 패널 스트레치, 패널 스플리트를 만들었을 때에 UI 컴포넌트를 만든 의도,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를 패시시라는 것으로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 패시 안에다가 레이아웃 컴포넌트의 패시 안에 내가 만든 컴포넌트, 내가 이제 실제로 보여줄 UI 컴포넌트를 넣거나 그 안에 또 다른 레이아웃 컴포넌트들을 넣음으로 해서 레이아웃을 이제 구성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시작하게 되는데 이 패시시랑 JSF의 패시시의 특징은 뭐냐면은 패시 안에는 컴포넌트가 루트 컴포넌트가 하나만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멀티로 루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아까 보셨듯이 여기서 제가 여기에다가 그리고 그 안에 패널 스트레치 레이아웃 패널 폼 안에다 바로 넣어요. 패널 폼 안에 푸트가 있어요. 그 푸트라는 패시 안에다가 만만한 게 인풋 텍스트니까 하나를 딱 넣으면 됩니다. 인풋 텍스트가 나오죠. 그런데 인풋 텍스트를 하나 더 딱 넣으면 이렇게 그룹이 그래서 루트가 하나밖에 없다라는 패시 안에. 패시 안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안 만들고
이거 두 개를 컵했다가 지우고 패널 보드 레이아웃을 여기 하나 만들어가지고 패널 보드 레이아웃에서 탑 지워버리고 여기다가 잠깐만요. 급조된 거는 좀 잘 안 되죠. 여기다가 페이스트 하면은 여기 두개 나오죠. 이런 식으로 여기다 보드를 쓰는 보드에서 엔드를 썼으니까 저 옆으로 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각 요 안에 다시 그룹이 생겨버리죠. 그래서 패시트 안에는 루트 컴포넌트가 하나만 오기 때문에 어떤 레이아웃 컴포넌트에서 패시트 안에 뭔가를 넣으려면은 그 안에 어떠한 내용이 올 것인지를 내가 생각을 해보고 물론 나중에 고칠 수 있지만은 거기에 서버 레이아웃 컴포넌트 하나를 넣어놔야 돼요. 제일 많이 쓰는 게 패널 그룹 레이아웃입니다. 이런 것들을 넣어서 디자인을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이 그 레이아웃 컴포넌트들이 그렇게 이제 각 컴포넌트들을 이렇게 배치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컨테이너로서 그래서 역할도 있고 어떤 부분은 어떨 때는 보여주고 어떨 때는 안 보여주고 뭐 이런 것들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섹션을 나누고 뭐 empty 스페이스를 갖다가 쭉 나누고 레이아웃 컴포넌트에 보시면 스페이스, 세퍼레이터 이런 애들이 거기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은 레이아웃 컴포넌트들에는 지오메트리 매니지먼트라는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어디에 나오느냐? 이제 레이아웃은 내가 이제 개발을 해야 되니까 API에서 태그 레퍼런스를 봐요. 레이아웃 컴포넌트 중에서 패널 스트레치 레이아웃을 딱 봤더니 지오메트리 매니지먼트 해가지고 이렇게 엄청나게 길게 써놨어요. 뭔 소린지. 지오메트리 매니지먼트 있는데 여기에 데코레이티브 박스 이런 애들도 지오메트리 매니지먼트가 있네. 그렇죠? 근데 패널 그룹 레이아웃 얘도 있네. 지오메트리가. 그런데 패널 그룹 레이아웃의 지오메트리 매니지먼트의 랭귀지를 딱 읽어보니까 이거 뭐냐면 얘는 이 컴포넌트는 패널 그룹 레이아웃은 페어런트에 의해서 나를 감싸는 페어런트 패널 스트레치 레이아웃에 의해서 나 자신은 스트레치가 된다. 늘어나는데 언제? 항상 그런 건 아니고 패널 그룹 레이아웃이 스크롤이나 버티컬일 때 그러나 디폴트나 호리젠탈일 때는 내가 스트레치가 안 된다. 이렇게 써있어요. 패널 보드 레이아웃을 한번 볼까요? 패널 보드 레이아웃은 지오메트리 간단하게 써놨어. 얘는 페어런트가 늘어나든 말든 상관없이 난 스트레치 안 해. 그 다음에 내 밑에 있는 칠드런들도 스트레치 안 해. 다시 아까 패널 그룹 레이아웃은 지오메트리 매니지먼트에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패널 그룹 레이아웃은 여기 있죠. 여기도 나 자신도 패널 그룹 레이아웃도 칠드런을 스트레치를 안 한다. 이렇게 써야 돼요. 칠드런을 스트레치 하는 놈은 뭐냐? 이런 것이죠. 이런 애들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 써있냐면은 어쨌든 나는 패널 스트레치 레이아웃은 나도 스트레치 되고 나를 스트레치한 위에서 스트레치 되면은 나도 스트레치 되고 내 밑에 있는 애들한테도 또 스트레치를 한다는 뜻이야. 스트레치를 한다는 뜻이 뭐냐? 라는 게 여기에 이제 이런 설명입니다. 지오메트리 매니지먼트 그래서 저기에 지오메트리 매니지먼트라는 말이 나오는데 페어런트, 차일드와의 관계 내에서 서로의 사이즈와 위치를 결정하는데요.
사이즈와 위치가 이제 조절이 돼야 돼. 내가 혹은 내 밑에 애들이 조절돼야 될 경우에는 내가 밑에 있는 패널 스트레치 레이아웃이 그 아래에 있는 패널 그룹 레이아웃을 늘릴 수는 없어요. 내가 내 밑에 있는 애를 늘릴 수는 없고 내가 늘어난다라는 노티를 주는 거야. 노티 이벤트를. 노티 이벤트를 주면은 패널 그룹 레이아웃은 내 위에 애가 늘어나는구나라는 이벤트를 받고 나 자신도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그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지오메트리 매니지먼트에서 칠드런이 페어런트가 스트레치 할 때 내가 스트레치 하냐 마냐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내가 이벤트를 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칠드런이 늘어나느냐 안 늘어나냐 내가 늘어날 때 그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그런 노티파이 하는 이벤트가 내부적으로는 자바스크립트에 의해서 돌아가면서 서버에도 노티를 줍니다. 서버에도 나 지금 늘어난다. 그랬을 때 혹시 뭐 바뀌어야 될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노티에 대한 이벤트는 초기 페이지 로딩된다. 브라우저를 유저가 이렇게 쭉 당겼다 늘어났다 하면서 유저가 브라우저를 갖다 느리고 있다. 그리고 파샬로 누가 PPR에 의해서 어떤 일부가 새로 바뀐다.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패널 스플리터는 우리가 이렇게 줄 수가 있거든요. 유저가 직접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노티파이에 해야 될 이벤트들을 자바스크립트로서 조절을 하면서 각각의 4m의 칠드런한테 이벤트를 날립니다. 그게 지오메트리 매니지먼트 하는 이벤트 노티피케이션을 하는데 레이아웃 컴포넌트들이 걔들을 그런 이벤트들을 날리고 있어요. 참 제가 이게 10년도 초에 만들어냈던 거라서 처분이가 없이 촌스럽게 만들어놨는데 자 이겁니다. 레이아웃 컴포넌트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레이아웃 컴포넌트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게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구글 캘린더. 요건 하나의 페이지인데 이렇게 줄일 때마다 얘들이 배치가 계속 새로 될 뿐만 아니라 여기는 또 크기가 가만히 있으면 얘들이 줄어들어요. 그쵸? 이렇게 이런 이벤트를 주는데 반면에 네이버는 네이버는 내 브라우저가 어떻게 커지거나 어떻게 작아지거나 하더라도 요 안에 것들이 사이즈가 변하는 경우 전혀 없어요. 없고 전체 페이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딱 맞춰져 있는 거죠. 그러나 구글 캘린더는 완전히 틀리죠. 모양이. 스트레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 밑에 내 브라우저 안에서 여기하고는 전부 다 패널 그룹 레이아웃으로 혹은 패널 보드 레이아웃으로 스트레치 안 되는 애로 다 막아놓은 거예요. 막아놨지만 요 밑에 거는 자기가 스트레치 될 때, 브라우저가 스트레치 될 때 자기도 스트레치 한다라는 거를 컴포넌트로 넣어놓은 거죠. 이런 식으로 UI를 만들 때 레이아웃이 페이스북하고 네이버는 똑같아요. 페이스하고 네이버는. 그런데 구글의 그거 메일이나 구글 칼렌더나 이런 거 보시면은 다 스스로 막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거의 꽉 채우려는 이런 시도를 하거든요. 그런 걸 보시면은 레이아웃이 패턴이 있는 거죠. 항상 우리는 1024, 768 표준을 해서 그냥 거기에 딱 맞춰서 준다. 아니면 나머지는 스크롤바를 준다.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자연스럽게 늘어나거나 줄어든다. 이런 레이아웃이 있죠. 분명히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원칙이라서 나는데 썰렁합니다. 어쨌든 요거는 이제 감안은 해야 돼요. 차일드를 스트레치하는 컨테이너 안에는 이렇게 패널 스트레치 밑에다가 전혀 스트레치 이벤트를 안 받는 그런 컴포넌트를 넣으면은 이상해져요. 그래서 차일드를 스트레치하는 애 밑에는 스스로 스트레치할 수 없는 애는 넣으면 안 돼요. 넣으면 에러가 나요. 두 번째로 그러면은 무슨 소리냐면 브라우저가 모든 애가 인풋 텍스트가 이렇게 쭉 커지고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제일 외부를 스트레치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UI 확보를 만들어서 여기는 스트레치 부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결국은 스트레치 할 수 없는 애들이 오는 애는 나는 스트레치 하지만 내 밑에 애는 스트레치 안 하는 것들. 그게 바로 패널 그룹 레이아웃이에요. 제일 대표적인 애가. 그래서 나는 스트레치를 하지만 내 밑에 애들은 스트레치를 안 하는 애를 넣어서 UI를 확보를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치하는 컨테이너 안에는 스트레치 할 수 없는 컴포넌트를 넣을 수 없고요.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모바일, 스마트폰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데스크탑 앱들은 일반적으로 사용자는 브라우저 크기는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스마트폰은 못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가장 외부의 레이아웃은 반드시 스트레치 할 수 있는 애가 들어와야 돼요. 스트레치 할 수 있는 애가. 그렇고 또 내 밑에도 늘릴 수 있는 애가 기본적으로 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도 스트레치하고 내 밑에도 스트레치해라는 이벤트를 밑으로 준다는 거죠. 그런 레이아웃은 지금 현재 ADF에는 5개밖에 없어요. 사실은 하나 더 있는데 나중에 쓰는데 패널 스트레치 레이아웃, 패널 스플리트, 패널 대시보드, 데코레이티브 박스, 패널 컬렉션 요 5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일 위에 거는 요 5개 중에 뭔가 하나를 쓰게 될 겁니다. 나중에 결국은. 각각에 대해서는 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우죠. PC, PD, PS, PSL, DB 5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 페이지에 쓰면 결국에는 스트레치 할 수 없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내가 만든 것들이 이미지가 스트레치 돼도 이상한 거고 그렇죠? 네, 그래서 스트레치 할 수 없는 부분이 결국 나오는데 모든 컴포넌트가 스트레치 하는 게 아니에요. 방금 말씀드린 이미지, 인풋 사실은 스트레치가 가능한 애들이 레이아웃 일부 말고는 대부분 다 스트레치가 안 돼요. 데이터와 관련된 애들은 전부 다 스트레치가 되는 애들이 없죠. 카루젤이라는 막 이렇게 북마켓 이렇게 있잖아요. 아이패드에서 이렇게 하는 거. 얘는 인풋 이제 데이터 컴포넌트인데 일부 스트레치가 돼요. 걔 말고는 걔 되던가. 어쨌든 거의 다 데이터 컴포넌트는 사실 스트레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컴포넌트를 넣는 부분은 결국은 그 나를 감싸는 그 데이터를 보여주는 애를 감싸는 애는 스트레치 이벤트를 받지만 밑으로는 스트레치 이벤트를 안 내려주는 애가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일 많이 쓰는 게 그래서 패널 그룹 레이아웃입니다. 그래서 그런 컴포넌트가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스스로 스트레치 하지만 밑에는 스트레치 안 하는 것들이 패널 그룹 PGM, 패널 박스, 패널 아코디언, 패널 탭, 아이프레임, 내비게이션 페인. 요것들이 내 밑에 거는 스트레치를 안 하면서 나는 스트레치를 하는 거. 그래서 이런 애들을 결국은 제일 위에 있는 레이아웃 그 다음으로 데이터가 나오는 데는 이런 애들로 레이아웃을 아마 조절을 하게 됩니다. 자, 실습. 조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코딩을 해야 될 것 같다가 말로 설명하니 당연히 졸리지. 충분히. 안 졸릴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한번 해봐야죠. 잠을 깨우기 위해서라도. 어디지? 여기 3 레이아웃 PTR이라는 걸 보면은 얘는 껍데기고요. 얘는 다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얘를 보고 여기에 있는 걸 하나 만들어 보시는데요. 제일 먼저 PS 패널 스트레치 레이아웃 얘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얘를 보시면은
여기도 테이블이 있고 여기도 테이블이거든요. 이게 테이블 데이터 넣는 테이블인데 잘 보시면 제 페이지는 지금 해상도가 낮아서 그런데 해상도 높은 데서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쭉 하면은 얘만 늘어나요. 오른쪽 것만. 지금 오른쪽 것만 칼럼이 계속 보여요. 오른쪽 것만. 그쵸? 다시 오른쪽 것만 쭉 보이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이게 사실 없어지죠. 이렇게 없어지는데 요 앞에 있는 요 왼쪽 거는 절대 안 늘어납니다. 지금 똑같은 테이블이 들어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스크롤 얘가 브라우저가 아무리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혹은 여기에 패널 스플리터를 요리 갖다 놓거나 요리 갖다 놓거나 얘가는 딱 여기서 3번까지만 보이고 안 보여요. 그쵸? 이렇게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져서 그렇게 만들어져 있느냐 라는 거는 결국은 이렇게 됩니다. 먼저 패널 그룹, 여기에 패널 스플리터 가로, 세로로 서 있는 요 스플리터, 패널 스플리터가 하나 있고요. 그 밑에 퍼스트가 있고 세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퍼스트에도 테이블이 있고 세컨드에도 테이블이 있는데 이 틀려요. 퍼스트는 이 테이블을 패널 그룹 레이아웃이 감쌌고요. 두 번째 거는 안 감쌌어요. 바로 패널 테이블이 나오면서 첫 번째 거는 두 번째 거는 어피어런스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패널 스플리터의 세컨드 안에는 지가 늘어날 때 테이블에 있는 테이블 자체의 요 왁구, 세컨드 왁구를 계속 늘리거든요. 그렇지만은 패널 스플리트에 있는 퍼스트랑 세컨드랑 다를 바가 없는데 퍼스트 안에 있는 애는 요 패널 그룹 레이아웃이라는 애가 테이블을 딱 감싸움으로써 패널 그룹 레이아웃은 커먼의 레이아웃이 버티칼이에요. 버티칼, 레이아웃이 버티칼. 버티칼이 의미하는 바는 쓰시다 보면 아 얘가 버티칼이다 라는 걸 아실 수가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 있는 패널 그룹 레이아웃에 아까 뭐라고 써 있었냐 하면은 버티칼이나 스크롤일 때는 스트레치는 한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나를 컴포넌트를 스트레치를 하는 무슨 말이냐면 패널 스트레치 레이아웃은 칠드런은 스트레치를 하거든요. 근데 패널 스트레치 레이아웃의 칠드런인 패널 그룹 레이아웃이 버티칼이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면은 뭐 어쨌든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버티칼 패널 그룹 레이아웃이 나와 있어 가지고 요 안에 있는 테이블에다가 대놓고 스트레치라는 내용을 전혀 안 줬다라는 거죠. 스트레치라는 이벤트를. 그래서 요 안에 있는 것들은 어떤 식으로든 가만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버티칼이기 때문에 버티칼 스크롤바가 이렇게 안 나오고 패널 호리젠탈한 것만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옆으로 쭉쭉쭉쭉쭉 늘어나는 패널 그룹 레이아웃이 호리젠탈일 경우에는 버티칼로는 스크롤바가 나오는데요. 호리젠탈에는 안 나와요. 그래서 안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패널 그룹 레이아웃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패널 페이지가 이 테이블이 스트레치가 되고 스트레치가 안 되고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부분은 저도 다 못 봐서 이런 스타일 클래스가 안에 확장자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이 테이블에다가 이렇게 두면은 보시면은 어쨌든 요 칼럼이 요 테이블 자체가
요 뒤에 있는 이거를 떼는 이유는 요 안에 AFR 루프하고 AFR 윈도우 모드하고 윈도우 ID에 그걸로 해가지고 클라이언트 스테이터스가 안에 저장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걸 안 떼면은 10.1.7까지는 적용이 안 돼. 좀 이따 뭐 테이블 많이 할 거니까 어쨌든 이렇게 해서 패널 스트레치 레이아웃 안에서 패널 그룹 레이아웃이 나왔을 때 밑에 있는 애들이 확장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똑같이 한번 좀 요 뷰 컨트롤 1에다가 패널 스트레치를 한번 그려봐 주세요. 10분. 한번 그리는 거를 익숙해지지 않으면 나중에는 계속 못되니까 한번 그려봐 주세요. 이거를 40분까지. 그래서 요거까지만 하고 합시다. 미안합니다. 그렇게 해서 패널 스트레치 라이아웃이 이제 밑에 거를 이렇게 쭉 그 스트레치를 하는데요. 그거 말고 그래서 ADF에서는 저런 UI의 패턴을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 때 우리가 새로운 버튼, 새로운 테이블을 만들 때 퀵 레이아웃이 있어요. 그래서 퀵 레이아웃으로 이렇게 브라우저를 딱 해보시면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전부 다 스트레치 되는 애. 그 다음에 위에 컬럼이 하나 있는데 위에 거는 안 늘어나고 재물세로 딱 있고 그 다음에 밑에 거만 늘어나는 애. 그리고 자물쇠가 아니라 여기 밑에 위에 탑하고 브랜드가 나오는 부분하고 이게 실제 컨텐츠 에어리하고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는 애. 그리고 조절을 안 하고 이게 스크롤바가 나오는 애. 밑에 게 스크롤바가 나오는 애. 그 다음에 스크롤바도 나오고 여기에 헤더를 이렇게 올려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이런 레이아웃이 있어요. 세 번째 거는 또 이렇게 있고 이게 수많은 레이아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레이아웃들 중에서 이런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원 컬럼에서 제일 간단한 거 세 번째 거는 아무 페이지나 그냥 빈 깡통으로 만드셔가지고 요 레이아웃이 어떻게 해서 위에 거는 잠그고 밑에 거는 스크롤바가 나오는지 그걸 가지고 내가 한번 만들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오면은 요 페이지에서 여기다가 데이터를 여기다가 버튼을 하나 넣어볼게요. 버튼을 여기다 하나 넣고 버튼도 스트레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버튼을 여기다 하나 넣어보고 그다음에 버튼을 해서 보면 이렇게 나오죠. 얘는 버튼이 요 안에 있고 이렇게 늘리면 늘릴수록 버튼 크기가 이게 버튼 크기예요. 얘는 버튼 요 한 통이죠. 그래서 버튼이 이렇게 하면서 잘 보시면은 요 부분만 가로 세로가 지금 바뀌죠. 그렇죠? 그래서 컴포넌트가 쭉 늘어나는 원래 버튼이 요런 모양이 아니겠죠. 원래 버튼이 요거 위에 서라운드 위드 패널 그룹 레이아웃으로 만들면은 원래 요런 애거든요. 요런 애인데 요 밑에는 버튼이
이렇게 크게 나왔다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얘는 늘어나고 줄어들고 위에 거는 여기가 어떻게 고정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패널 스트레치 레이아웃을 똑같이 밑에다가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 테이블을 그런 식으로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어떻게 해서 드래그 앤 드랍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45분 정도까지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정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정지.